비밀 경호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연방 상원의원회에서 조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왔었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의 뒷조사를 계속해왔던 대표적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로 척 그레슬리 의원이 아이오와주에, 그리고 또 이제 란 존슨은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이 두 의원들이 사실 이제 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은행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발견해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밀 경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지난달에 1월 달에 보냈던 편지인데요.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헌터 바이든이 여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 내놔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제 2009년부터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었을 당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쥐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 헌터 바이든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임스 머레이 비밀 병호국 국장은 지난 2월 중순에 서한에서 공화당의 요청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그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2013년 이 세 연도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밀 경호국에서도 찾아봤는데 우리도 지금 전혀 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문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은 현직 부통령의 당시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밀 경호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보호 대상자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경호국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런 경호를 해주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밀 경호국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 뭐 내놓지 않는 것인지 진짜 없는 것인지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비밀 경호국이 2010년, 2011년, 2013년 이렇게 헌터 바이든이 여행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만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존슨 의원하고 그레슬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 전 세계 목적지를 여행한 것으로 USSS 여행 기록에는 나타난다 이거죠. 여권 기록 따져보면은 분명히 이 친구는 중국도 갔다 왔고 러시아도 갔다 왔고 이태리, 스페인, 멕시코 전 세계를 좀 누비고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엄청난 돈들을 끌어들였던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바이든 부통령 재임 중에 사적인 사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동안에 그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행을 했던 기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밀경호국 이제 헌터 바이든과 로즈먼 세네카 파트너스의 그의 사업 동료들 사이에 통신 기록들을 좀 비밀경호국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이 상원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비밀경호국에서는 한 259페이지짜리 기록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은 좀 부적절하게 수정된 그런 자료들이 넘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민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존슨 의원과 그레슬리 의원은 지난 1월에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헌터 바이든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미국의 비밀 경호국 사이의 상호작용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우리 부서의 능력을 저해한다. 말이 좀 어렵죠. USSS는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이메일 대화 내용에 담긴 이름과 기타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숨겼다.
지금 비밀 경호국에서 헌터 바이든과 관련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넘겨줄 때 뭘 자꾸 지우고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프라이버시니 뭐 비밀 유지상 어쩔 수 없이 기밀 유지상 지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들을 자꾸 지우거나 뭔가 정보들을 지우고 그 상원의원들한테 넘겼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그 포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정부기관한테 이러한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기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일정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삭제하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로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경우들이 사실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연방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보자유법 이용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정부기관에다가 정보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하고는 지금 결이 다른 거여서 이거는 일종의 그 감사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경호국이 연방 상원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정보를 다 지워가면서 전달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회고록을 냈었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회고록을 냈는데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 공세에 나섰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델라웨어 수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맡긴 노트북이 자신의 것일 수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 걸핏하면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도난당했거나 해킹을 당했거나 러시아 정보부가 관련될 수 있다라는 말도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헌터 바이든이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정보기관하고도 계속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굴아파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이라는 게 꼭 비즈니스맨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관계는 또 돈 관계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어서 그들만의 비밀이 만들어지면 감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부정이 있다라는 냄새는 분명히 나는데 그것을 지금 찾아내는 작업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헌터 바이든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중국 정부 연계 기업에서 자신의 지분 10%를 지금은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더 이상 그 중국 기업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계속 질문하지 마라 기자들한테 질문을 아예 받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헌터 바이든 얘기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